3월 2일 자 화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3월 첫날인데요. 네, 3월 달에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죠, 그죠? 네, 마지막 겨울 마지막이란 거 이제 확인시켜 주듯이 한 번 더 추운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좀 추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눈이 좀 많이 왔죠, 그죠? 그래서 겨울이 끝나가는 거를 오히려 알려주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그 봄이 오고 있는데 이제 봄이 오는 게 느껴지지 않는 뭐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봄이 왔는데 봄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식시장도 지금 분명히 봄이 왔는데 여전히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주식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지친 게 느껴져요. 특히 이제 성격이 조금 이제 좀 다른 분들보다 조금 급하신 분들이 많이 지친 게 느껴지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약간 다운되어 있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익이 평소보다 잘 안 나서.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그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최근에 여기 뭐 지수를 지금 띄워놓고 있지만 변동성이 좀 있죠, 그죠? 네.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는 변동성이 아니라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하는 이제 그런 조금 이제 수익 내기 어려운 그런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국내 주식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테슬라, 애플, 뭐 아마존 같은 요 이제 대형주들도 기술적 분석이죠. 주가 흐름 분석을 그 다음에 개인들 심리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정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다가 오후에 다른 얘기 한다고 못 해드려가지고 오늘 저녁 때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먼저 오늘 지수부터 잠깐 볼까요? 네. 돈마니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요즘에 좀 어떠세요? 그 수익률이 좀 그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셨죠, 그죠? 네. 뭐 지수가 좀 급등했었던 1월달보다는 그 다음에 2월달 그리고 3월달 지금 됐는데 아마 1월 중순 이후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 2월 중순 이후부터 뭐 2월달 내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거의 못 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약간 지수도 좀 애매했고 그죠? 애매했고 종목들도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기보다는 조금 이제 뭐 지루한 그런 흐름이 좀 보여졌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잠깐 먼저 볼게요. 개인들이 요즘에 수익이 많이 안 나세요. 왜 그러냐면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개인들이 가장 뜨거웠었던 게 늘 말씀 많이 드렸지만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 지금 수익 안 나오고 있죠. 고점 찍은 게 언제예요? 1월 11일 날. 즉 1월 중순쯤에 고점을 찍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누르고 있어요. 지그시. 진짜 무슨 지압하듯이 그죠? 네. 지그시 아주 지그시 누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 기아차나 현대차를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 기아차를 보시면 아주 지그시 누르고 있어요. 쭉. 네. 10만원 찍고 7만원대까지 쭉 누르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누가 열심히 사고 있냐면 누가 열심히 이제 매수를 하고 있겠죠, 그죠? 네. 기아차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누가 매수를 하고 있느냐 잘 보시나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열심히 사고 있어요. 요 구간에서 주식을 싹쓸이한 게 누구냐면 바로 요 분들이세요. 개인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네. 개인이 아주 열심히 매집을 하셨어요. 그래 방금 보신 삼성전자는요 어땠을까요? 최근에 이렇게 눌릴 때 누가 주식을 많이 사셨을까요? 네. 개인이죠. 네, 개인 거의 개인이 샀어요. 네. 많이 샀어요 개인이.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1월 중순 이후로 수익들이 별로 안 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쪽에서는 1월 중순에 가장 뭐 많이 떠 있었던 게 동신건설 같은 이재명 테마주인데요. 잘 보세요. 1월 중순이 여기거든요. 네, 그때는 뭐 정말 뜨거웠죠. 그러다가 푹 꺼트렸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는 있어요.
이재명 씨 지지율이 지금도 굉장히 높죠, 그죠? 예. 근데 아무튼 이재명 테마주가 못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토탈소프트 이런 것도 보시죠. 어때요? 21선을 깨트리면서 하락을 했다가 잘 보시면 21선을 살짝 회복을 했죠. 잘 보세요. 21선 위로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갔다니까요. 뭐냐면 낙폭을 조금 만회는 해준 거예요. 네. 이러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1월 달에 주린이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때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거였고 개별주에서는 이 이재명 테마주였어요. 예, 루이님도 어서 오세요. 이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다시 보세요. 삼성전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평선 잘 보세요. 21선이거든요. 21선 위에 살짝 올려놨어요. 차트가 둘이 똑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삼성전자하고 저 테마주하고 차트가 똑같은 게 개인들이 많이 산 매물대가 여기에요. 주가가 어디냐면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이 매물대 바로 밑에 있는데 21선 위에 살짝 올려놨어요. 이게 삼성전자고요. 현대차 보실래요? 아까 기아차 보셨으니까 현대차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개인들이 1월달에 많이 물린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그때 이제 막 날라 들어오셨잖아요. 네, 주린이 분들 그죠? 네. 여기서 많이 물렸어요. 주가가 어디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데 잘 보시면 이 빨간색 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21선 위에 있잖아요. 매물대 밑에 21선 위에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인 횡보 조정이에요. 이게 토탈소프트 보세요. 급등 테마주죠. 네. 개인들이 어디에서 많이 물렸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많이 물렸겠죠. 그렇죠? 똑같이 거보면 되잖아요. 매물대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매물대겠네요. 기가 막히다니까 똑같아요. 매물대죠. 주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근데 21선 위에 있고 21선 위에 매물대 밑에 있어요. 자, 거의 똑같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지금 해드릴까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간단해요. 개인들이 1월달부터 현재까지 수익 난 게 없어요. 일반적인 개인들은 없다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그냥 흉흉해요. 진짜 무슨 저기 뭐예요? 그 거의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진짜 다운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쭉 쳐져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동대시라고 네.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 보고. 여기에서 방송할 때는 그냥 그 특히 무방위원분들이 저한테 잘 보이시려고 왜냐면 종목 후발주라도 하나 좀 이렇게 좀 받을까 싶어서 되게 막 적극적이셨거든요. 한 보름 지나니까 다 물려가지고 또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좀 도움 좀 받아보시려고 물리신 분들이. 네.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 보고. 이게 뭐냐면 개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지금 심리 군대로 따지면 사기죠. 사기가 쭉 떨어져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는 수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공간 가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요즘에 좀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왜요? 수익이 잘 안 나서. 맞죠? 한번 찍어보세요. 거의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에? 네.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이런 걸 또 대놓고 물어보면 또 잘 안 찍으세요. 잘 안 찍으신다고. 좀 부끄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이맘때가 원래 그래요. 꽃샘추위 있죠? 꽃샘추위가 뭐예요?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살짝 추울 때 있잖아요. 출래불사춘.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거 매년 그랬어요. 매년. 매년 그랬다니까.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게 오래 안 가요. 금방 끝나요. 아무리 진짜 뭐 눈이 오고 아무리 뭐 서리가 내려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없죠. 똑같아요.
아무리 막 악재가 나오고 개인들 심리가 아무리 뭐 축축 처지고 그래도요,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못 막아요. 주가 올라가는 거 못 막는다니까요. 네. 과열된 종목을 아무리 그죠? 네. 개인들이 매수를 해도 과열된 종목에서는 조정이 반드시 오듯이 바닥을 찍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요, 아무리 막아도 올라가요. 아무리 막아도. 이해되시죠? 네, 힘내세요. 네. 그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파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종목을 들고 있는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단타 치러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침 9시에 사가지고요, 오전 10시에 무조건 팔아요. 예전에 그런 분을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 판대요. 왜요? 자기의 원칙이래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침 9시에 사서 아침 다음날도 아니고 아침 10시에 파는 게 원칙이래요. 네. 그런 원칙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자기 원칙대로 했을 때 가장 편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 특정 패턴이 나타나요. 특정 패턴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 원칙으로 딱 만드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9시에 사서 10시에 파는 거, 그것도 제 생각엔 그래요. 그걸 조금 다듬으면요, 그분 굉장히 수익 내는데 편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무작정 그런 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도 뭐 이렇게 다듬으면 돼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수익이 안 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종목을 들고 있는 기간, 뭐 단 1시간이건, 그죠? 아까 그 문제 단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루건, 이틀이건, 열흘이건, 한 달이건, 그 시간을 잘 보내시면 돼요.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지금 수익이 좀 안 난다고 이럴 때 있죠? 그 시간을 되게 헛되이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씨, 이거 사지 말고 저거 살 걸 그랬나? 이거 팔아갖고 저거 샀다가 다시 일로 왔으면 더 많이 벌었겠는데, 막 그 계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 사지 말고 저거 살 걸. 저거 샀다가 이거 팔고 저거 수익 더 내고서 일로 들어왔으면 딱인데. 에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계산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미련 가지시면 큰 돈 못 벌어요. 아무튼 지금은 시간만 잘 보내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네. 3월달에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작년에 오늘 제가 그 얘기 해드리려다가 못했구나 낮에. 자, 이거 보세요. 오늘은 그냥 방송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매년 3월달에는 보통 개별주들이 올라가는데 그걸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자,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보시면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소형주 갖고 얘기할까요? 작년 3월달 보세요. 작년 3월달에도 코로나 있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박살났었거든요. 근데 3월 중순 이후에는 보통 개별주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는 거냐면 코스닥 스몰이니까 코스닥 소형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어때요? 3월 중순 이후로 급등하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2020년이죠? 그럼 2019년에는요. 3월달에 3월 전후로 좀 흔들어요. 꺾었다가 간다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수는 별로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지수는 요거밖에 안 갔는데, 지수가 요만큼만 올라가줘도요, 네, 개별주 테마주들은 상한가 꼽으면서 날아다녀요. 왜요? 가벼우니까요. 2018년 3월달 보시겠어요? 3월 전후에 뭐예요? 증시가 잘 가다가 막 폭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결국엔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2018년이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요즘에 3월달에는 종목들이 되게 올라가니까 걱정들 하지 말고 매집을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매집을 하셔가지고 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도 저기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인데, 저희 회원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통화를 이렇게 그분이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매집한다고 정신이 없으시대요. 최대한 추천 나오는 거 다 사셨대요. 네. 연세 많으세요. 네. 저희 아버님 뻘 되시는데 열심히 매집하세요. 네. 그분 진짜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막 주식시장 주변에서 막 주식시장 폭락 나온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고민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나중에 돈 못 벌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드려도요. 어떤 분은 믿어요. 아, 매년 3월달에 급등 나온다고요? 그럼 더 열심히 사야 되겠네요. 그러신 분이 있고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웃기고 있네. 이런 분도 있어요. 웃기고 있네. 아유, 전문가라고 또 저것도 그냥 또 다 올라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안 간 적이 있는지. 자, 2018년 3월달에 갔어야 한 거죠. 3월달에 갔잖아요. 근데 그 전으로 뭐예요? 한번 내리 꽂는다니까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급등주 그 차트 공부 많이 하셨죠? 급등주들이 보통 이렇게 쫙 올라가죠.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예, 눌림목이 나와요. 한번 들었다 놓고서 쫙 가거든요. 여기까지 배우셨죠? 눌림목 나오고 급등한다고. 근데 이건 안 배우셨을걸요? 눌림목 나오기 전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뭐 나오는지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가가 보통 급등할 때 이렇게 쭉 급등한 거 보면 밑에 뭐가 있냐면 거의 99% 아니요 90%까지는 아니고 한 80에서 90% 정도 눌림목이 있어요. 들었다 논다고요. 이런 거 다 아시죠? 이런 거 알고 있다 1번 찍어보세요. 막 찍어보세요. 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죠? 들었다 놨다 눌림목 한번 나오고 간다는 거 상식이잖아요, 그죠? 네.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이건 다 알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 앞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이건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앞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효님 아실 것 같은데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이 눌림목 앞에 구덩이 있어요. 구덩이 판다니까요. 구덩이를 한번 판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등 나오거든요. 지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힘드시죠?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안 나갔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더니 안 가고 막 투매너니까 떨어져서 속상하시죠? 어딘 줄 아세요? 네, 여기라니까요. 여기라고요. 여기가 아니고 주가가 여러분들 지금 막 30% 40%씩 손실 나셨어요? 아니죠? 뭐 수익 좀 날려다가 그 수익이 사라졌거나 본전 거의 다 왔는데 다시 떨어져서 마이너스 한 10% 마이너스 한 뭐 15% 정도 손실 아니세요? 심하면 마이너스 20%짜리도 있겠지만 이 정도죠. 갈 것 같았는데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다시 꺾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딘 줄 아세요? 여기 구덩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요. 자꾸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다 됐는데 동틀 때가 다 됐는데 거기에서 해는 안 뜰 거야 그러면서 추위에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도마인님 정확하게 여러분 손실 얼마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죠? 그렇죠? 요 정도 손실 나 있으시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 제 회원도 아니신데 여러분들 계좌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네. 많이 해봤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눌림목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온다고요? 구덩이가 나와요. 이거는 고급 강의라서 네. 구덩이가 나와요. 뭐예요? 구덩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전쟁으로 따지면 상공에 막 비행기들이 막 지나가 폭격기들이 지나가면서 폭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폭격. 폭탄을 막 떨어뜨려서 거의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 나오고 씨를 말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무튼 3월달 이후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잘 보세요. 뭐예요? 네. 폭격을 때리잖아요. 그 전에 보시면 폭격한 자리가 또 있죠. 이게 뭐예요? 구덩이 팠다가 들었다 놓고 가는 거라니까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온다니까요. 자, 2017년도에는 뭐 했을까요? 여긴 안 갔을 것 같으세요? 네, 구덩이 팠다가 들었다 놓고 갔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 에이, 지수가 이거밖에 안 갔는데 무슨 수익이 났겠어요? 왜 그러세요? 이 당시에 뭐가 갔겠어요? 2017년 3월달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탄핵, 대통령 선거, 중국 사드 보복 그런 거잖아요. 안 갔겠어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대선주들. 그때 문재인, 이재명 테마주도 그냥 난리 났었어요. 유승민 관련주들 막 이런 거. 그렇죠? 자, 2016년은요. 비슷하죠? 구덩이 팠다가
들었다 놓고 쭉 갔잖아요. 여기가 3월달입니다. 2015년도는요. 뭐 설명할 거 있나요? 구덩이파고 들었다가 놨죠. 여기가 3월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더 갔어요. 근데 그 전에는 2014년도에는요. 구덩이 팠다가 들었다 놓고 쭉 갔잖아요. 3월달 여기. 더 보여드려요? 한 20년치에 더 얘기 드릴까요? 똑같죠? 더 얘기해 보자고요. 구덩이 팠다가 2013년도입니다. 들었다 놓고 쭉 갔죠. 여기가 3월달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에 반박 한번 해보세요. 갔잖아요. 2012년도는요. 구덩이 팠다가 들었다 놓고 갔잖아요. 갔어요. 이때도. 뭐가요? 대손주. 대손주가 많이 갈 때 특징이 있어요. 지수가 별로 안 올라가요. 여기는 2011년도에는요. 아, 여긴 안 간 것 같은데요? 확대해 드릴까요? 안 갔나? 죄송해요. 따지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확대해 드릴까요? 네, 확대해서 보시라니까요. 구덩이 팠다가 들었다 놓고 갔잖아요. 에이, 지수 이거밖에 안 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이때. 이때 막 아가만 컴퍼니 이런 거 막 5배, 10배씩 가고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때는 주식을 딱 사서 그냥 진짜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정신을 잃고 딱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계좌가 5배씩 10배씩 불어있었어요. 그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됐어요. 그냥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3개월만 누워있었으면 큰 부자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날아다녔어요. 지수는 안 가고. 제가 비유를 좀 들었는데 그때는 진짜 차라리 병원에서 진짜 누워있는 게 매매를 안 하고 그냥 사놓고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훨씬 좋았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같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매년 3월 달에는 3월 전후에는 뭐 한다고요? 들었다고 놓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주도주가 누구냐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조정이 올까요? 불안해요. 주식을 쳐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 질문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주식으로 끝을 봐야 되겠는데 주도주가 뭘까요? 네.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 지수가 폭락 나올 것 같은데 인버스를 살까요? 미치겠어요 진짜. 인버스 사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난 모르겠어요 진짜.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세요. 나 진짜 모르겠어요. 인버스 사야 될까요? 비트코인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개인들 관심 많은 쪽에는 수익을 안 나거든요. 그런 거 말고 뭘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주도주. 주도주가 뭘까? 계속 그 생각을 하셔요. 아셨죠? 주도주. 이렇게 잘 보세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주제를 바꿨어요. 이렇게 급락을 세게 했다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2008년도, 2009년도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 타격 입었을 때예요. 잘 보세요. 똑같아요. 구덩이 팠다가 들었다 놨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3월달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막 올라갔어요. 조정을 받을 때가 딱 되니까 북한에 있는 그때 김정일 그 수령 동지께서 김정일 위원장이었죠. 김정일 위원장이 뭐였냐면 증시 조정받으라고 여기서 핵을 터뜨렸죠. 핵. 그래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타이밍도. 고점에서 터뜨려 주더라고요. 핵을. 그때 그래서 조정받았어요.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때는 고점 아니면 저점입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북한이 돈이 없어가지고 핵실험을 못하는데 그전에는 핵실험 자주 할 때는 거의 그랬어요. 네, 오병수님 어서오세요. 자, 얘기를 왜 드렸냐면 증시가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거의 완전히 무너졌었기 때문에 거의 다 올라가요. 이때는 그냥 실력이 조금 부족하셔도 조금 용기만 내서 주식을 사도요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요. 2008년도에 2009년도에 그랬어요.
이게 언제였을까요? 10년 후쯤에 이게 다시 반복이 됐죠. 코로나 터지면서 꾹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 3월달이에요. 하필이면 3월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솔직히 아무거나 좀 사도 수익 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지수가 떠 있거든요. 지수가 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고요. 지수가 떠 있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급락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지수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주도주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매집을 해야 돼요. 그냥 왠지 2차전지가 갈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사시거나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거 있죠. 인기주들 그런 거 뒤쫓아서 들어가시면 수익이 안 나요. 여기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여기랑 다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들이 지금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익이 안 나서 그죠? 네. 수익이 안 나서 현재 뭐 1, 2월 달 내내 수익이 별로 안 났기 때문에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수가 혹시라도 조정이 나올까봐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 세력들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죠. 자, 이게 코스닥 지수죠. 네.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차트가 뭐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하락할 때 이 빨간색이 21선인데요. 21선이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면 어지간하면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퍽 깨고 또 깨고 올라오는데 또 깨지죠.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거죠. 그럼 개인들이 극도로 힘들어요. 아니 극도로라기보다는 슬슬 힘들어요. 그러다가 전저점이 여기죠. 직전 저점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요. 제가 저녁 방송 무방을 거의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안 좋은 얘기 안 해드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 무료 방송 왜 들으세요?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들으시죠. 맞죠, 그죠? 네. 맞지 않습니까?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저처럼 전문가 이렇게 방송하신 분들 꽤 있으시지만 그 방송 왜 들으세요? 뭐 종목이 필요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좀 되려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게 더 떨어지면 박살난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책임하게.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네. 오히려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이제 우왕청심원이라도 이렇게 먹여드리잖아요. 네? 안심하시라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안 그래도 힘들어서 불안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방송을 들으시는데 여기에서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지금 전문가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 개인 방송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전문가분들 중에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으시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하십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확신에 차서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유튜버들이. 이 친구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유튜버 지금.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걸 많이 해요. 아무튼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 깨지면 박살난다고 작년 3월달처럼 폭락나온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죠. 네. 3월달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올라갔다니까요. 네. 다시 얘기 드릴까요? 네. 자, 차트 보지 말고 제가 다시 얘기 드릴까요? 2020년 3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 3월 달에 얘기해 볼게요. 2020년 3월 달에 뭐 있었어요? 코로나 터졌죠. 2, 3월 달에. 2019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악재가 없었을까요? 2019년 3월 달에 뭔 일이 있었어요? 미북 정상회담 결렬. 2019년이요. 기억나세요? 2월 말인가 그때 저기 베트남에서 회담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쵸? 기억하시죠? 네, 하노이 회담. 그때 그래서 종목들만 흘러내리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미중무역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어요.
2018년 3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기 이제 미중무역 전쟁 터지기 일보 직전. 네? 그러고 있었어요. 비트코인 고점 찍고 막 떨어지고 있었고 그때. 2017년 3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사드 들어왔다고 중국이 보복했죠. 탄핵이 있었고요. 아수라장이었어요. 2016년 2월달하고 3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시켰어요. 그때 개별주들 다 박살났었어요. 그때. 설 연휴 끝나고 나서. 2015년 2월달 3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시장 망한다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했었어요. 2014년도에는요. 그때는 이제 유럽이 망한다 그랬죠. 유럽. 미국이 망한다. 테이퍼링 뭐 이런 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1년. 네. 그때 무슨 2011년 3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네.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동일본 대지진. 막 그 쓰나미 막 몰려들고 막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테마주가 뭐가 있었냐면 부탄가스 관련주들 있죠. 막 날라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라면 관련주들, 종이컵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막 그때. 일회용품. 네. 그랬다니까요. 2012년 3월달이랑 2013년 3월달에 제가 건넸었죠. 기억이 안 나서 건넸던 게 아니라 그때는 유럽 재정이기 때문에 유럽이 거의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2010년 3월달인가는 제 기억에 두바이죠. 두바이가 뭐 모라토리움 선언한다고 두바이 망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증시 막 전세계 증시 폭락하고 막 그랬어요. 매년 2, 3월달에 편했던 적이 없어요. 아니면은 저기 브라질 막 지카 바이러스 막 터지고 무슨 아니면 돼지 콜레라라도 터지든지 하여튼 뭐 조류독감이 창궐하든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걸 다 기억하고 있죠. 이걸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 사진 보세요. 제가 잘생겼어요? 아니면 똑똑하게 생겼어요? 아니죠.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종목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문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는 개인 매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종목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리딩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다 기억하고 있죠. 그죠? 네. 종목을 들고서 버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가 되고 이게 연륜이 되는 거고 경험이 돼서 이걸 회원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러이러했었는데 걱정하지 마셔라. 다 수익내고 나왔다. 이제 그때 이제 장기 회원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이제 옆에서 거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가입했었는데 그때 진짜로 그랬다. 하지만 나 지금 돈 이만큼 벌었다. 여러분들도 겁내지 마셔라. 이거예요. 실제 우리 회원들 중에 뭐 3년, 5년, 10년씩 되신 회원들 많으세요. 제 기존 회원들 중에. 그분들이 한마디 딱 해주시면 신규 회원들이 힘을 얻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거기서 힘을 얻고 이제 실제로 진짜로 그 두려움 있죠.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공포 그걸 이겨내고 수익을 한번 내면요. 그 다음부터 쉬워요. 그 다음부터 쉽다니까요. 요번에 잘 이겨내세요. 네? 잘 이겨내셔요. 자꾸 좋은 얘기 해드리잖아요. 지금 이 지수 차트를 왜 띄워놨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르지도 않고 그죠? 네. 손실난 상태에서 전저점을 깨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도가도 안 하고. 이거를 개인들이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한다. 어정쩡하게.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차트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코스닥 지수 차트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저점 깨놓고 마치 하락을 시작한 것 같은 반등 나오면 또 떨어질 것 같고 반등 나오면 또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거래가 많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세력이 팔아먹고 나갔다고. 그럼 개인들이 더 놀래요. 뭐라고요? 그러면서 막 더 떨어질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 개인들이 그렇게 불안해요. 근데 제가 주식을 공부하기로는 달라요. 진짜로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요. 거래가 이만큼이 아니라 푹 줄어요. 예? 거래가 푹 죽는다고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홀쭉해져요. 거래량이 없다니까요. 거래량을 영어로 볼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쭉 줄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게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세력이 나갔다고요? 그냥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코스닥 지수죠? 그쵸? 근데 코스닥 소형주로 보면은 차트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르게 생겼다. 코스닥 소형주로 보시면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고 차트가 약간 다르죠? 뭐예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지 않으세요? 다르게 생겼죠? 우상향 차트예요.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우상향 유지하면서 가잖아요. 더 쉽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는 코스닥 지수를 보면 비관론자들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실 거고요. 하락, 반등, 하락,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또 하락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죠?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전저점도 깼고.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 소형주 차트로 보면은 뭐예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계속 이 방향으로 안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면 정상이죠. 이 방향이잖아요. 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개인들이 수익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그죠? 불안해서 여기를 깨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손절하셔야 돼요? 아니면 주식을 사야 돼요?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세력도 아니고 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아우 지겨워 재미없어 그러면서 딱 던졌어요. 불안해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탈했어요. 그러면 매수하셔야 돼요? 아니면 같이 손절해야 돼요? 답 나왔죠? 매수해요. 돈 없으면 돈이 현금이 다 떨어지셨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빌려와서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사실 때 뭘 사셔야 돼요? 비중 막 50%, 막 30%, 막 20%씩 많이 사놓은 거를 더 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세력 보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샀으니까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뭘 사셔야 돼요? 네. 정말 조금 사신 거 있죠? 돈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산 거를 더 사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걸 사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좀 별로인 거 있죠? 아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은 거는 교체 매매하시면 돼요. 재료가 빠졌거나 회사 실적이 안 좋거나 세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과감하게 교체 매매하시는 거예요. 왜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한 종목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세력이 없는 종목도 떨어지지만 세력이 있는 것도 떨어져요. 갈아타는 거예요.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 나올 때 이 종목은 이만큼밖에 못 올라오겠지만 세력이 있는 건 다시 안으로 확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럴 때 교체 매매 한번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수가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금방 끝나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3월달은 뭐라고요? 구덩이 팠다가 들었다가 놓고 가는 거라니까요. 2월달부터 얘기해드렸잖아요. 들었다가 한번 놓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 3월달부터 3, 4, 5월달에 고점 찍는 게 많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네, 이건 뭐예요? 헤드앤숄더용이 아닙니다. 그거 대서양승님. 네, 그 얘기는 제가 2주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기존 녹화 방송을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헤드앤숄더용 아닙니다. 우리 현들한테 얘기해드렸나? 헤드앤숄더용 아니에요. 헤드앤숄더용이라고 분명히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회원들한테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예. 대서양승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아니라 분명히 이 소리 할 거다. 네?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미리 얘기했어요. 자, 아무튼 이 상승 추세를 깨면 사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승 추세를 일시적으로 깨잖아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 양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드디어 조정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빨리 주식을 팔고 현금 들고 있으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자,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뭐 한다고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 펼친다고 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제 연방준비제도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금리 안 올리고 계속 유동성 확대할 거라 그랬죠. 유지할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을 계속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도록 내비두겠다 이 소리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근데 현금 들고 있으라고요? 주식을 팔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요? 경제의 기본 상식이 위반되는 얘기죠. 전 세계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이 계속 돈을 풀어주고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현금 들고 있으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미국이랑 맞짱을 뜨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정책과.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실물을 들고 계시네요. 실물. 네. 여러분들 마당 넓으세요? 마당 넓으시면 저기 기름 있죠? 네. 기름 한 드럼통으로 한 100개나 500개나 1000개 정도 싸놓으세요. 실물이 필요하다는 게 실물. 지금은 뭐 유가 한 드럼에 예를 들어 $70면은요. 한 1년 뒤에 $100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70 사놨는데 $100면은 40%씩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갖다가 많이 사놓으시면 돼요. 실물. 근데 그런 마당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럼 뭐 사시면 되겠어요? 그거와 관련된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왜 자꾸 현금 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사야 되는데요. 이상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비관론자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주식을 들고 있거나 실물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현금 들고 있으라고 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복권을 사는 게 낫겠죠. 나는 복권이 잘 안 된다? 빨리 주식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 때마다 이거를 매수 기회로 인지하시고 열심히 사시면 돼요. 또 그러면 또 그런 분들 계시죠. 아이씨 미리 사놔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으세요? 네. 원래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돈이 없으시죠? 바닥이란 얘기예요.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돈이 많죠? 조정이 시작이에요.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 바닥에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시다 바닥이에요. 지금 돈 없으시죠 요즘에? 바닥이에요. 네.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상승 추세일 때는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락을 하면 매수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돈 없다 그러시면 교체 매매. 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문제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교체 매매 한두 개쯤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잘 보내세요. 네. 이상한 거 듣지 마시고. 네. 여기 지금 대상승님이 지금 얘기한 걸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테슬라 얘기는 못하겠네요 오늘. 그 코스닥 지수죠. 네, 잠깐만요. 네. 돈이 없으면 바닥이라니까요. 네, 이유애님. 네. 제가 여기서 대상승이 아직 계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헤드앤숄더 이거 얘기하는 거죠? 봉우리 3개 나가셨나요? 계신 것 같은데. 저한테 이거 이 헤드앤숄더 얘기 들으신 분들 1번 찍어보시고요. 네, 못 들었다 4번 찍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 봉우리 3개 이거 설명했던 적이 있거든요. 무방에서도. 이거 들은 거 기억나신다 1번, 기억 안 난다 4번 찍어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쭉 찍어보세요. 우리 정회원들도 좀 들어와 계시죠? 네, 찍어보시고. 무방회원분들 중에도 1번 찍어주신 분이 있네요. 네, 이게 무방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얘기했었어요. 근데 유료회원들한테는 더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 잠깐 해드릴게요. 네. 저희 테슬라 얘기하고 아마존하고 저기 애플 얘기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오늘 밤늦게라도 제가 영상 따로 만들어서 여기 무소TV 아시죠? 무소TV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이따 보세요. 네. 여기서 그랬어요. 분명히 비관론자 이 나쁜 아저씨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봉우리 3개를 그려놓고 여기가 가운데가 제일 높죠? 이걸 머리, 양쪽이 어깨,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헤드라고 하고 어깨를 영어로 숄더라고 하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할 거다. 이걸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하거든요. 요 얘기를 할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삼산, 봉우리가 3개니까요. 삼산 아니면 삼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기법 강의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게 나오면 이거는 최고점이다. 이거는 고점에서 나오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확실한 고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 교과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언제 손절을 때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네, 이 얘기를 또 하네. 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자 요쯤에서 얘기했어요. 요쯤에서. 근데 그랬어요 제가. 요 전저점을 딱 깨는 순간 비관론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 거다. 거품. 개거품을 물면서 이렇게 외칠 거다. 헤드앤숄더형 떴는데 전저점 깼으니까 손절해야 된다고. 거래가 많기 때문에 빨리 손절해야 된다고. 아주 아마 입에 거품 물 거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거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라. 그 얘기 틀렸다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위쪽에 차트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못 속인다 그랬어요. 왜요? 차트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설명한 게 맞아요. 헤드앤숄더형이. 그리고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에 거품 무는 거예요. 조종 온다고. 근데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봉우리가 3개죠. 그렇죠? 네. 그러면 봉우리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이 중에서 고점을 찍었으니까요. 거래가 언제 제일 많이 터지는 줄 아세요? 1, 2번이 거래가 제일 많고요. 3번이 거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말대로 이 주가가 여기서 이게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헤드앤숄더형이 맞고 정말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맞다면 거래량이 3번에서 제일 적어요. 1, 2번에서 많고요. 우리 정회원들 기억하시죠? 이럴 때 1번 쭉 찍어주시면 좋은데 이 얘기는 우리 유료회원들한테만 했어요. SK 이노베이션 띄워놓고 기억하실걸요? SK 이노베이션 2011년도 차트 띄워놓고 그게 그때 헤드앤숄더형이었거든요.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차트만 보면 헤드앤숄더형이라고 보이겠지만 거래량을 보면 아니다 그랬어요.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말고 2011년도에 차화정이 있었어요. 차화정. 네. 자동차, 화학, 정유가 그때 그 주도주였거든요. 근데 이 SK 이노베이션이요. 201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4만 원이었는데요. 3년 뒤에 25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5배, 6배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많이 갔죠. 많이 간 거잖아요. 대형주가 이 무거운 게요, 그죠? 네. 금호석유 이런 거는 뭐 그냥 불을 뿜었어요. LG와 그때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했었어요. 고점 보이시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헤드앤숄더요. 이때 헤드앤숄더 많이 나왔거든요. 대세상승장 끝나고 이제 떨어질 때, 주도주로서 이제 끝났을 때 헤드앤숄더이죠. 봉우리가 어디예요? 1번 봉우리, 2번 봉우리, 3번 봉우리죠. 네. 3번에서는 거래가 없었어요. 1번하고 2번 사이에 거래가 많죠. 이해되셨으면 진짜로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얘기를 싹 다 해줬어요 회원들한테. 누군가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속지 마시고 매집을 열심히 하셔라.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 얘기를 원래 할 계획이 없었는데 대세양 스님이 오늘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어지간하면 넘어갔을 텐데 불안해하실까봐, 다른 분들도 불안해하실까봐 얘기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면 지는 거예요. 잘 모르시니까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배우면 돼요. 거래량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앞쪽에 쏠려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다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다시 코스피스로 돌아가면 자, 이왕 말 나온 김에 마무리 져드릴게요. 왜 불안해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다 지워놓고 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제가 많이 거봐서 알아요. 하나, 둘, 이렇게 그었죠? 네. 이렇게 긋고 여기서 선을 그어놨겠죠. 전저점 이렇게. 그래서 1, 2, 3 해놓고 2번이 머리고 1, 3번이 1번이 왼쪽 어깨, 3번이 오른쪽 어깨겠죠? 네. 그쵸? 네, 오른쪽 어깨란 뜻이에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전저점을 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넥라인이라고 그래요. 넥타이 할 때 그러니까 목이란 뜻이에요. 목. 넥라인. 우리나라 말로 목선이라고 하죠. 여길 깼죠? 깼는데 거리가 터지면서 깼죠? 그러니까 잘못 오인하는 거예요. 전저점 깼다고. 거리 터지면서. 근데 거리가 없어요. 이거 언제 손절하는 건지 아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깼다가 반등 나왔는데 여기 목선 있죠? 목선 위로 못 올라오죠? 못 올라오고 떨어지면 그때 손절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를 깨자마자 손절하는 게 아니라 깼다가 올라왔는데 회복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눈물을 머금고 손절 때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끝이구나 이러면서. 손절을 지금 죄송해요. 입에서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 손절을 정말 시키려면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조정인 것 같다. 여러분들 좀 파셔하고 현금을 좀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손절시키 여기서. 이해되세요? 여기라니까요. 네. 근데 전저점 깰 것 같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손절을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손절 여기서부터 시키더라고요. 미리 리스크 관련되는, 제가 그 말을 되게 싫어해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련되는 명분에 여기서 손절시키는 거예요. 하락하기 전에. 전저점을 깰 것 같으니까 우리 남들보다 먼저 손절을 때리죠. 이러면서. 미치는 겁니다. 제가 1주일 전에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좀 전에 그 코스닥 지수 말고 뭐 보여드렸어요? 코스닥 202 이게 뭐예요? 코스닥 대용주, 그죠? 203은 코스닥 미들, 코스닥 중형주죠. 그 다음에 코스닥 소형주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렸죠. 이거 왜 보여드렸겠어요? 코스닥 대용주만 보면 이게 뭐예요? 방금 보셨던 헤드앤숄더형 깨진 거죠. 이 전저점을 깼어요, 안 깼어요? 깼잖아요. 이미 깨지고 있었어요, 여기는. 그쵸? 그런데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특히 소형주는 뭐라고요? 추세가 헤드앤숄더형이 아니라 그냥 우상형 추세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하시라 그랬던 거예요. 네.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거 사실은 박스권이잖아요. 네. 단순하잖아요. 여기 오면은 매수. 그렇지 않나요? 추세 매매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근처 오면은 매도. 다시 내려오면 매수. 여기 오면 매도. 그쵸? 이게 그 차트 매매 기본 아니에요? 여기 오면 매수해야죠. 근데 왜 손절해요? 헤드앤숄더형이 아닌데. 헤드앤숄더형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네. 헤드앤숄더형이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 누구한테 속으시면 안 되냐면 비관론자들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비관론자 아저씨들, 네, 나쁜 아저씨들이에요. 네, 욕한 거예요 지금. 네. 비관론자들 지금 제가 욕한 건데 네, 부드럽게 지금 네, 욕한 거예요. 나쁘다고. 네. 모든 판단은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도 참고하세요. 비관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역회된 숄더형 그 얘기를 비관론자들이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미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비관론자였어요. 뭐 주식을 하자마자 긍정론자가 아니라 저도 한때는 비관론자였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아, 이맘때쯤 되면 요 소리 하겠네.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네.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비관론자 따라가지 마세요. 돈 못 벌어요. 네. 맨날 인버스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버스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 유명한 고퍼스인데 잘 보세요. 오도가도 안 해요 지금. 예? 오도가도 안 한다니까요. 지수가 되게 급락해서 인버스 누고 있으면 큰 수익 났을 것 같죠? 천만에요. 오도가도 안 해요. 네.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네. 돈 안 벌리게. 인버스를 사시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 즉 주도주를 잘 발굴해서 네,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9시 이제 10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테슬라하고 애플 얘기를 원래 이거를 되게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제가 또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오늘 방송의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자꾸 유지를 하세요. 네.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네. 수익 안 난다고 그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지 마시고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3월달에 어떻게 된다고요? 눌렀다 가잖아요. 3월달 전후로 뭐예요? 비행기에서 뭐 그 폭탄 떨어지듯이 폭격을 한번 가하고 들었다가 누르고 가잖아요.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의 폭등이 나오겠죠. 분노의 폭등. 네. 압력밥솥이 폭발하듯이 쫙 올라간다니까요. 네. 이왕에 속으실 거면은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속아보세요. 저한테 속으시면 돈이라도 벌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제가 여기 뭐 헤드앤숄더용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정확하게 딱 팩트를 갖고 와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차라리 저한테 속으세요. 네. 자, 오늘 밤도 이제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이제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모두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달에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왠줄아세요? 그래야지 4월 달도 수익이 이어지거든요. 3월 달에 무조건 수익 많이 내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